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우얼군스토리 CK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병대 병사 보직 중 신의 보직이라고 느껴지는 보직 하나 소개해드려 보겠습니다. 그 보직은 바로 해병대 기념관병인데요. 얼마 전 서울 용산에 있는 해병대 기념관을 찾았다가 그곳에 있는 브리핑병을 만나게 되면서 해병대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소개를 한번 해드리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해병대 기념관병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해병대 기념관이 어떤 곳인지 간단히 설명드리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 기념관은 해병대의 역사와 전통을 상징할 수 있는 유형 및 무형의 기념물과 역사적 건조물 등 각종 기념물을 수집, 연구, 보존 및 전시하는 군사박물관으로서 방문자들에게 관람 및 자료 활용에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현역과 예비역 해병의 친목 도모와 해병 생활을 회상할 수 있는 만남의 장소로도 활용되고 있는 곳입니다. 참고로 이 기념관 내부도 나름 보안적인 요소들이 산재되어 있는 곳이라 사진 촬영은 불가하였습니다. 해병대의 간단한 역사 및 기념관의 설립 배경 등에 대해서도 간단히 알아보면 1949년 4월 15일 380명의 소수 병력과 빈약한 일본식 장비를 가지고 창설된 해병대가 6.25 전쟁과 베트남전을 치르는 동안 3만여 명의 정병으로 증강되어 귀신 잡는 해병, 무적 해병, 신화를 남긴 해병, 한 번 해병이면 영원한 해병, 이런 수많은 무용담과 전통을 수립하며 비약적으로 발전을 거듭하던 중 1973년 10월 10일 국가시책에 따라 전투부대는 해군의 상륙전 부대로 예속되고 해병대 사령부를 비롯한 교육 및 지원부대는 해체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해체 이유에 대한 유력한 설은 박정희 대통령이 5.16 군사정변에 큰 역할을 했던 해병대를 너무 키워놔서 앞으로 쿠데타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걱정이 있어서 해체했다는 얘기가 있지만 이는 명확한 근거로 밝혀진 것은 아니고 해병대 예비역들 사이에서 도는 하나의 추측성 설이 되겠습니다. 공식적인 설은 월남 파병 종료 후 군 조직 개편과 축소 등 경제적인 군 조직의 재정비라는 것이 공식적인 명목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24년 6개월 동안 상승 무적을 자랑하던 해병대의 최고 지휘부인 사령부가 해체됨에 따라 해병대의 역사와 전통을 길이 보존하도록 하라는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와 함께 하사된 2천만 원과 해병대 장교의 성금 2,400만 원을 기금으로 이 기념관을 건립하여 1975년 4월 15일에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위치는 이전 해병대 사령부가 자리 잡고 있던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로 2가이며 규모는 1000평의 대지 위에 203평의 2층 건물로 건조되었습니다. 참고로 이전 해병대 사령부가 해체되면서 이 부지에 국방홍보원과 국군복지단 부대가 들어와서 현재 부지를 같이 사용하고 있겠습니다. 소장품으로는 총포류, 장비류, 개인 장구류, 기계류, 문헌 등 총 1665점 정도가 있으며 옥내 전시실 1층에는 역대 사령관 기념물, 2층에는 6.25 전쟁 및 베트남전과 해병대의 발전상을 상징할 수 있는 기념물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개 전시장에는 6.25 전쟁 당시 사용하였던 상륙장갑차와 베트남전에서 사용하였던 에어포트를 비롯한 각종 기념물을 전시하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병대 기념관의 설립 배경과 내부 구도에 대해 간단히 보셨고요. 다음 이제 해병대 기념관 병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해병대 기념관 장병의 인원 편성은 해병대 부사관 1명과 병사 1명 또는 2명으로 총 인원 2~3명 정도가 임무 수행을 하고 있겠고, 주된 임무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념관 방문객들에게 해병대 역사에 대한 브리핑이 주된 임무가 되겠습니다. 넓지는 않지만 여러 전시물들이 많은 가운데 시나리오를 암기하여 브리핑해야 된다는 면이 다소 쉽지는 않아 보였는데요. 가장 애로사항이 뭐냐는 질문에 방문객 중에 특히 육해공, 예비역, 대령이나 장군님들이 오셔서 브리핑을 들으시다가 본인이 알지 못하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이야기나 질문을 하실 때 무척 당황스럽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그분들도 전역을 하셨으니 웃으면서 이야기하시는 거지만 병사 입장에서는 나름 진땀 뺄 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해병대 기념관병의 보직 절차는 해병대 교육훈련단에서 신병 교육을 받은 후 여타 육군, 공군 훈련소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랜덤으로 자대 분류가 되는데, 여기서 기념관병이 되기 위해서는 해병대 사령부로 자대 분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해병대 사령부로도 혼자만 분류되는 것이 아니고 몇십 명이 같이 오는데, 그 인원 중에서도 간부들에 의해 선발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기념관병에 대해 미리 알고 입대하는 신병들이 있고 해병대 사령부로 운 좋게 자대 분류되었다면 먼저 지원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기념관병이라는 보직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사령부 간부들이 겉모양새 좋고 약간의 학력을 가지고 있다면 간부 면담을 하고 면담관에도 대화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면 선발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또 중요한 것이 기념관 장병 TO가 간부 빼고 병사 1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현재 있는 기념관병이 전역이 임박해야 신병을 뽑는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 고로 1년에 많은 기수의 해병 신병들이 배출되는데 어떤 연도에는 선발하지 않는 해도 있을 것이고, 선발하는 해가 있다 하더라도 딱 한 기수에서 선발할 테니 정말 유일무이한 보직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생활면에서도 방문객의 예약이 있어야만 브리핑을 할 텐데, 예약이 없거나 또 코로나가 심할 때는 방문자가 아예 없어서 기념관 시설 관리 및 부지 작업 이외에는 브리핑할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활관은 그 부지에 있는 육해공 모든 병사들과 같이 생활하여 선우임 개념이 잘 없고 옛날 말인 서로 간의 아저씨 개념의 생활이 많으니 기념관 관리 간부만 잘 만난다면 정말 유일무이한 국군의 신의 보직 중 하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다른 육해공의 군사박물관이나 군 조직 중에도 국민 편의와 봉사를 위한 기관들이 있을 텐데, 이런 기관의 병사들이 대부분 이런 생활을 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이런 곳에서 자기관리 및 자기개발을 잘한다면 정말 군 생활을 타 인원들에 비해 의미 있게 하고 전역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해병대 기념관과 기념관병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았는데요. 약간 기념관병에 대한 얘기가 소위 땡보직이라는 모습으로 표현된 것 같긴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해병대 군복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단정한 용모, 탁월한 언변으로 방문객들을 대하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해병대를 대표한다는 모습으로 인식되어 정말 멋있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해병대 기념관 방문은 개별, 단체 구분 없이 해병대 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고요. 해병대 전역자분들이시든 입대 예정자분들이시든 주차 공간도 잘 마련되어 있으니 한번 관람하시면 좋은 시간이 되실 것 같습니다. 관람 시간은 1시간 이내로 끝나실 겁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식혜!